네, 안녕하세요. 박도하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이 좀 굉장히 안 좋았죠. 어제 이제 폭락장이 좀 연출이 되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 하락 종목 수가 2,000개가 넘는 종목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 원전 섹터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를 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받았었는데, 자, 어제 좀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, 자, 지금 이 우리나라 이 SMR 예산이 90% 삭감이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, 그래서 동력을 잃었다, 뭐 이런 뉴스가 이제 단독으로 또 나왔어요. 근데 지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다시 한번 이 재탕이 됐다. 이 재탕이 됐다라는 건, 자, 그만큼 지금 이 원전 섹터, 특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, 그쵸?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정을, 자, 위에서 좀 주고 싶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악재에 대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, 그만큼 지금 이전에 있었던 뉴스를 끌어다가 지금 다시 쓰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는 SMR인데 지금 이거 SFR 보이시죠? 이것조차 좀 이제 틀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쨌든 어제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5%에 대한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5일선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. 자, 그러니까 절묘하게 주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. 주가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, 지금 그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과정이더라도 여전히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1조 6천억, 6천억 원 이상 넘게 수급이 또 이제 어제도 동반이 되었고, 지금 이 촬영하는 시각이 2시거든요. 2시인데도 지금 거래대금 8천억대 가량 이제 수급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조정 구간에서도 수급이 지금 안 빠지고 집중이 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? 자,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수급이 쏠리게 되면 이전 이후에 다시 이제 뭐 새로운 뉴스라던가 뭐 이제 자그마한 그런 호재가 나오면은 쌍방으로 갈 때, 자, 다시 이런 폰텐 터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원전 르네상스, 그쵸. 르네상스가 이제 좀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여기서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, 그쵸. 빠진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이렇게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. 이 글로벌 시대 정신에 대한 이 변화는 여전히 유효합니다. 이 주가가 빠져도 전혀 상관없고요. 이 산업에 대한 큰 방향성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건데, 이 가격 조정을 만약에 주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비중 확대, 자, 매수 기회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전 나중에 수익을 훨씬 더 이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.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.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, 오늘 주가 하락에 뭐 이제 만약에 조금 걱정이 되시거나 뭐 지금 판단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좀 집중을 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또 구독과 이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왜냐면 지금 하락할 때 좀 어느 정도의 이 조정기가 좀 보일 때 좀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, 또 같은 방향성으로 갈 때 또 여기서 이 뒤에 부분에서 같이 대응을 하게 되면 좀 이제 훨씬 더 주가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. 이 원전은 일단 이거 하나만 좀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. 지금 이 원전 최대 시장이 어디예요? 미국이죠? 미국인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 건설에 대한 이 역량이 부족합니다. 자, 지금 이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과 협력이, 자, 절실한 상황이고 다른 옵션은 거의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. 자,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던 배경이, 자, 바로
미국의 전력난이라는 거였는데 지금 미국에서 하는 걸 보면요.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이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거다라는 걸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자 지금 미국이 작년부터 좀 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좀 빈번하게 계속해서 좀 들려왔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이 몇 분기마다 미국의 전력 가치 전망치를 좀 상향화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전력 회사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전기료에 대한 상승은 필연적입니다. 자,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이번에 이 전력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변동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좀 극대화되는 시점이 이번 여름, 이 여름으로 조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. 왜냐면 이미 이제 그 뉴욕의 기온이 38.9도 를 찍었습니다. 자, 역대 가장 더운 그 6월을 좀 기록을 했는데 미국의 137년 만에 폭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188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거예요. 자, 엄청난 거예요, 이거. 자, 그러면 이 역대급 이제 폭염은 자, 이 냉방에 대한 전력 수요, 이 전력 수요에 대한 폭증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올해 여름에 최대 전력 수요가 지금 나올 거다. 그래서 비상경보가 발령이 되고 있는데, 자, 21년도에 그 텍사스 한파 때, 20년도에 그 캘리포니아 정전, 스페인 대정전 같은 사례가 만약에 다시 한번 미국에서 자,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면요.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력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. 그쵸? 그래서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좀 다급하다 보니까 자, 그동안 좀 이제 운행을 좀 이제 정지되었던 이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자, 쓰리마일 섬,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가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재추진을 좀 하고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게 사실상 27년입니다. 자, 지금 이 원전 운영사인 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원래는 28년 이 28년에 재가동 시점을 잡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 지금 전력난 때문에 이 지금 27년으로 1년을 지금 앞당긴 거예요. 그죠? 앞당겼는데 자 이게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요. 우리가 이 1986년 이 지금 그 체르노빌 원전 사태가 좀 있었고 11년에는 뭐 후쿠시마 원전 그리고 나서 이 세계 이제 3대 원전 사고 자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스말 원전까지 자 세계 원전이 3대 이 3대 사고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 원전을 미국에서 재가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. 자 그런데 이거를 원래 이 작년에 미국 시장이 미국이 이거를 재가동을 한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이 미국 시장에서 이 원전, 이 원전주들이 자 상승을 하는 그 트리거가 좀 됐단 말이에요. 자, 그런데 이거를 다시 재가동하는 시기를 1년, 이 1년을 앞당기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자, 그만큼 지금 이 미국이 전력 공급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단편적으로 지금 알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거고요. 지금 펜실베니아 그 주지사도 이 재가동을 엄청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원전, 이 원전 건설 신청을 하면 거의 하이패스급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좀 이제 바로 이제 때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이번에 그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오늘 조금 발표가 나왔는데, 자, 미국의 원자 그 발전이 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었어요. 이 트럼프, 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이 대담한 이제 그 원전 계획이 자, 앞으로 수십 년간 이 에너지 안보를 견인할 거다. 자,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에너지부가 발표가 조금 나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원전 SMR, 이 SMR 말고는 지금 다른 옵션은 없다. 거의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풀베팅을 자, 이제 원전과 SMR 쪽으로 하고 싶다, 하고 있다. 그쵸? 그래서 지금 그 당장 전력이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좀 이제 당장 주게 생겼는데 이걸 다시 되돌릴 자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은 우리가 이 시간 문제다라는 건 알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원전 시장을 좀 기준으로 보면
지금 이 이제 제때 전력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지금 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적기 시공이 이제 건설 능력이 자 엄청나게 중요하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 건설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건설 적게 시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가 나왔죠. 그 미국의 국립연구소가 전 세계 175개의 이 원전 건설 비용을 좀 분석을 했는데 실제 원전 건설 비용이 자 초기에 이 원전 건설 비용보다 120%가량 초과를 했다. 지금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, 예산을. 그런데 우리나라, 이 한국만이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을 지었을 때 10% 정도, 이 10% 정도 초과하는 데 있어서 그쳤다. 거의 예산 내에 맞춘 게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온타임 그 온버지 역량을 확실하게 입증을 한 게 우리나라 원전인 거고요. 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건설 역량을 중요하게 보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한국의 원전 기업들 특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자 이제 주기기 공급 기업과 같이 협력을 엄청나게 강하게 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이 사이클이 이제 시작인 건데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할 때 대형 원전 기준으로 한 6년에서 한 8년 정도 걸립니다. 아무리 빨리 해도 이 건설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클이 여기에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사이클이 다른 것들을 조금 보면 수주 받고 납기까지 얼마나 걸려? 보통 몇 달 걸리고, 그죠? 1년 안에, 1년 안쪽으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. 자, 대부분의 사업들이 좀 그렇단 말이에요. 자, 그런데 지금 이 원전은 몇 년? 6년에서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일단은 이 사이클이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. 특히 이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보통 50년에서 60년 정도. 그쵸. 그래서 이제 50년에서 60년 정도 운영을 합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원전을 조금 이제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 의사 결정을 하는 데만 사실 몇 년이 걸려요. 뭐 타당성 조사하고 뭐 검토하고 그죠? 그래서 이런 초창기 이런 사이클이 움직이게 되는데 자, 트럼프 정부에서 이번에 이 원전 SMR 행정명령으로 좀 이제 빗장을 풀었죠. 자, 미국이 이제 최종 투자 결정을 자,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, 자,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미국에 원전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, 자, 지금 수주 물량을 많이 가져갈 걸로 좀 보여져요. 이게 사실상 좀 이제 이 강력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거고, 이거는 조만간에 터질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하반기부터 저는 시작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 SMR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같이 갈 건데, 지금 뭐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SMR 모듈에 대해서 가격이 지금 나왔죠. 12조, 12조 6천억 원. 지금 12개 대한 12조 6천억 원이면, 자, 이제 SMR 한 개당 대략적으로 1조 원이라다는, 1조 원이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, 미국에서는 2050년까지 이 백악관 사이트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. 2050년까지 자, 원전을 300기가와트로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,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, 뉴스케일 파워 77기가와트, 77기가와트짜리를 지금 이 원전을 3,900기, 를 지어야 되는 규모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 기당 1조 원이니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. 그냥 3,900조의 시장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단순하게 좀 봤을 때 자,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원전 건설에 있어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 자금 이 비용에 대한 비중이 전체 원전 프로젝트의 20%에서 30% 가량 차지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 이제 20%에서 30%를 차지할 수 있는 몫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체코 원전이 지금 25조에서 26조였죠. 근데 이번에 이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몫이 따지고 봤을 때는 8조 원 이상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거의 30% 정도.
이제 되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이런 비율대로 간다라고 하면 원전 관련해서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된다라는 말씀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만 봤을 때도 3,900조 시장인데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이 30%다 라고 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게 거의 얼마예요? 1,300조. 이 1,300조 정도가 되는 거죠. 이론상으로 봤을 때. 자, 거기다가 지금 원전은 어떻게 돼요? 유럽 시장 지금 크게 열리죠. 거기에다가 이 중동, 그리고 뭐 아시아, 뭐 그다음 뭐 아프리카 같은,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원전 건설에만 이제 경단위로 조금 간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에 플러스 50에서 60년 정도 이 원전 운장을 하면은 이 그동안의 유지 보수를 좀 계속 하겠죠. 그러면 이 50년, 60년간의 유지 보수 시장도 열리죠. 거기다가 마지막에 해체 시장까지. 자, 그러니까 이제 원전 건설만 이제 경단인 건데, 그쵸? 여기에 유지 보수 시장만 50에서 60년 정도. 이제 원전 해체 시장까지 더 붙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엮이는 사업이란 말이에요. 전체적으로. 그죠?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정말 의미 있게 이번에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,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랑 지금 같이 협력하는 그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있잖아요. 뭐 이제 뉴스케이 파워라든지 웨스팅하우스, 이 웨스팅하우스, 뭐 엑스에너지, 오클로, 그죠? 근데 영국의 이제 롤스로이스,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협력을 하면서 이 공급망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,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맞추려고 어떻게 해요? 자, 해외 법인 다 팔고 회사채 발행하고, 자, 이제 미친 듯이 생산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글로벌 이런 자금을 굴리는 이런 외인들이 지금 왜 두산에너빌리티 고점에서 더 사들이고 있는지, 자, 다른 것들 많이 안 오른 이런 원전주들도 좀 있지만,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비싸게 사들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, 지금 이제 M&A 관련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, 지금 현재 자산만 7조 5천억 원. 그리고 지금 매물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좀 집중을 하는 게 뭐예요? 이 원전, 그리고 SMR, 가스터빈 다 이쪽이란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제 좀 빅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상승의 동력에 이제 이 모멘텀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좀 전망이 되어지는 부분 제가 같이 공유를 좀 도와드릴 거예요. 네, 최대한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, 자, 지금 가장 국장에서 강한 게 원전 섹터. 이 원전 섹터인 거고, 지금 강하게 갈수록 지금도 이제 군집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게 우리나라 증시이기 때문에 이번 장세의 가장 주인공, 그 주역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거라는 거. 그래서 상승장에 이제 끝나기 전까지는 자,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, 그런 과정에서 보통 이 주도주 딱지로 이제 그 주도주 훈장 달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자, 10배에서 이제 20배 갔던 그런 사례를 봤다라고 하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최대한 수익을 가져가셔야 나중에 자, 후회가 없으실 텐데, 자,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수익을 보실 분들은 오늘이 6월 27일입니다.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죠. 금요일인데 오늘부터 해가지고 토요일, 일요일까지 총 3일간 제가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이 차트 설명이라든지 이제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어떠한 정보가 있고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, 수급은 어떻게 되며 어떤 식으로 이 매매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 좀 이제 참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,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상 구독과 좋아요면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,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원전 시장 그 이제 규모로 이제 경단위로 이제 엄청나게 큰데,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
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어디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지. 그래서 지금 이 원전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가 자 두산 에너빌리티고 글로벌 이 원전 파운더리 기업으로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지금 적정 시총이 얼마인지 자 현재 시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평가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뒤에 구간에서 꾸준하게 이제 상승해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마시고 이 중간 과정에 있어서 조정이 오고 거기에 따른 대응만 잘하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수익을 더 극대화하실 수 있으실 거라 자부하고요.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요일, 오늘이죠. 그리고 토요일, 일요일 영상 다 시청하셨을 때 이 마지막 날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거래를 하실 때 유익한 내용, 그러니까 조금 참고해 보실 만한 자료들을 조금 구독자 이벤트로 풀려고 해요.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이랑 내일 모레까지도 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내일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